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산재 전문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최전선이자 초일류 기업인 삼성 반도체 공장,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백혈병, 폐암 등 직업병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눈물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재 사건은 일반 산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 신청 준비 절차는 험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공정에 대한 대외비 성격으로 인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찾기가 아주 힘들고, 직업성 암의 그 특성상 10년이 넘는 긴 잠복기 때문에 과거에 열악했던 작업 환경을 현재 시점에서 입증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입사해서 22년간 식각 공정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다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으로 사망하신 고 이땡땡님의 사건을 맡아서 생산 공정에서 폐암 발병의 유해 물질에 해당하는 다양한 물질과 비소 노출을 증명해서 산재 승인을 최종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년 전 승인받은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청춘을 바치다 47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김땡땡님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거대 기업의 눈부신 성장,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눈물을 어떻게 추적해서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폐암 산재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생산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각각의 그 생산 공정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 저희 법인은 몇 년 전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건의 그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이번 사건의 시작은 그래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폐암 사건의 경우에도 발병 시기의 문제, 그리고 직종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진료 기록의 문제 등 사건 유형별로 조금씩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고민과 그리고 필요한 자료 수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폐암 사건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핵심 쟁점은 고인이 전체 총 근무기간 20년이 넘는 기간 중 11년간 가장 위험한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인은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13년까지 화성공장 12라인에서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의 설비 엔지니어로 무려 11년간 근무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밀폐된 챔버라고 하는 덮개를 직접 열고 들어가서 내부 부품을 세척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폐암의 치명적 원인인 비소, 벤젠, 포르말데히드, 불산 등 강력한 1급 발암물질과 화학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양한 회의자료, 학회자료, 그리고 토론자료, 그리고 각종 언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이런 치명적인 공간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당시에는 초과 근무도 일상화되던 시절로 하루 8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고인이 소속된 부서, 고인이 과거 근무한 작업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주로 검출 가능한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와 작업 환경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찾고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이번 산재 승인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이전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상의 부실 상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나이대가 되신 분들은 2013년도에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고는 아주 큰 사고로 9시 뉴스에도 수차례 보도되면서 아주 이슈가 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한 결과
배기시설, 미설치 등 무려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당시 삼성의 안전관리상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이 발암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시기가 바로 이 불산 누출 사고가 터지기 전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누출된 것으로 인해서 주로 발암물질에 누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근거로 고인이 일하던 그 이전 시기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이나 안전개념이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량과 납기를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챔버를 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내부 유해물질 중화 및 세정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무시되기 일쑤였고 근로자들은 잔류가스가 가득한 챔버를 그대로 열고 작업해야만 했던 설비를 유지보수할 때는 안전과 직결되는 인트락 해제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시절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안전불감증 상태가 일상화되어 있던 내용을 동료 근로자 진술이나 각종 언론 자료를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했던 과거의 안전불감증과 무방비 노출 상태를 법리적으로 낱낱이 짚어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작업 환경의 과거 유해성을 중심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직업성 폐암의 10년 잠복기를 고인의 의무기록지와 완벽하게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11년의 기간이 끝난 이후 직업성 폐암의 의학적 잠복기인 10년의 기간이 경과된 2019년 7월에 고인의 건강검진에서 최초로 폐결절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의미 있는 의학적 자료였습니다. 게다가 고인은 과거에 이미 담배를 끊어서 흡연이라고 하는 개인적 발병 요인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2013년 이전의 그 참혹했던 작업 환경만이 고인의 폐암을 유발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산재는 단순히 아프다고 하는 사실,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막연한 사실만으로 절대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사 후 11년간 1급 발암물질을 직접 다뤘던 식각공정 설비 엔지니어로서의 구체적 행적과 어떤 유해물질이 어떤 과정에서 고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루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이전 안전관리에서 무방비였던 회사의 총체적 안전 부실 상태,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찾아온 폐결절이라고 하는 의학적 잠복 기간까지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중증 질환에 걸리셨거나 억울하게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이라서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친 노동자의 피와 땀, 억울한 희생이 정당한 산재보상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3분 노동법 산재 전문 정경국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반도체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